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세균성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등등이 있어요. 햄버거의 그 패티가 갈아 만든 쇠고기잖아요. 오염된 쇠고기를 덜 익혀서 먹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고요. 5-0157 이게 이 질병의 고유 넘버래요. 0157 또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요. 사람 사이에서도 쉽게 전파되어 소아 집단 시설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 디프테리아는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 마라. 디프테리아 1급이죠. 디프테리아가 걸리면은 목안에 두꺼운 막이 형성돼서 이 기관을 절개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관 절개술 세트가 필요하다. 요게 또 세트로 갑니다. 파상풍 3급이에요. 세균성 감염병 매독의 원인균은 트리포네마, 팔리듐. 성홍열도 2급이었죠. 열자 들어가는 거 거의 다 3급인데 성홍열은 2급이라는 거. 임질, 성병류는 4급이에요. 연성화관, 성병유저, 클라미디아 다 성병유저 4급입니다. 또 병원균, 다제내성균 4급이죠. 식중독균, 국가고시에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장염 비브리오균은요. 어페류 먹고 걸렸어. 통조림 먹고 걸렸어? 보톨리누스 균이다. 닭이나 칠면조의 알에 있는 거 아리조나다. 아리조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잠복기가 가장 짧다. 포도상 구균이에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집단 식중독균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었다. 포도케이크 먹었다. 포도상 구균입니다. 독소형 식중독인 것은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보톨리누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 리케처성 감염병, 발발즈. 이게 크게는 쥐새끼, 또 세분화하면은요, 발진 티푸스 리케차는 이 때문에 생깁니다. 전쟁 때 머릿니도 많고 몸에 이가 많았어요. 발진 열은요, 쥐벼룩이에요. 쥐벼룩. 쯔쯔가무시는요, 찐득이입니다. 찐득이. 감염된 털 찐득이의 유충에 물려서 감염된다. 찐득이 하면은 쯔쯔가무시로 연결하셔야 돼요. 직전 국시에 쯔쯔가무시가 나왔어요. 발진열 쥐벼룩, 요거 하나 외울게요. 발진열 쥐벼룩. 그러면은 쯔쯔가무시는 찐득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발진 티푸스는 2로 연결하세요. 발진열 쥐벼룩. 강간산패, 강가 지역에서는 간흡충, 간디스토마가 있다. 산가 지역에서는 페디스토마, 폐흡충이 생긴다. 이게 바로 그 지역의 풍토병이에요. 그 지역의 바람과 흙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 풍토병입니다. 회충, 오염된 손과 파리를 매개로 경구 감염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염률이 높은 거 회충이다. 요충, 야간에 똥구멍이 가려워 항문 주위에서 산란을 해서 간지럽다. 요충입니다. 오염된 흙이를 맨발로 다녔어. 십이지장충, 구충이 생겨요. 오염된 쇠고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 말고요. 오염된 쇠고기 먹고 걸리는 거 무구조충증, 이거는 기생충에 관련된 질환이에요. 아까는 식중독균이었잖아요. 질트리코모나스 질염, 제사상병이라고도 한다. 혈액에 감염된 소의 우유만 먹어도 혈액에 걸린다. 혈액은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PPD 테스트, 2-3일 후 판독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한다. 객단 검사한다. 혈액 예방접종 BCG, 활동성 결핵 환자 음압병실을 유지한다.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원래는 음압병실하면 1급 감염병인데 활동성 결핵이기 때문에 2급 감염병에도 포함이 됩니다. 결핵약 아이나 부작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비타민 B6, 피리독신을 함께 투여하는 이유는 다발성 신경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핵약 1차약 4가지 뭐 있죠?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보톨, 스트랩토마이신이 있어요.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발생되는 빈혈은 악성 빈혈이다. 생활습관병,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친다. 만성질환은요, 생활습관병이에요.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만성질환으로 봅니다. 관절염 하면은 수영해라. 골다공증 하면은 걷기가 좋다. 고혈압에서 중요한 거 저염 저지방시계를 먹어라. 살 빼라. 우리나라 남녀 성별 사망률 1위의 암은요, 폐암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워요. 암을 퇴치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질병관리, 여러분 이 문제 비법서 보시면서 한번 쭉 훑어서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남은 시간 열심히 하세요. 원래 인생은요 철저하게 혼자 뛰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혼자 뛰시는데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저도 맨날 뛰고 있잖아요. 빨리 시작하시고요. 무한 반복하세요.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감이 곧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인과출산 비법서 시작할게요. 공중보건학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지만요. 모자보건과 학교보건 요 과목하고요. 합해서 4문제예요.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좀 어려워요. 인과출산은요. 비법서 있으신 분들 쭉 한번 컬러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국시 공식이 2문제가 나왔어요. 공식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야지만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요. 분모 분자 중에서 어디로 가죠?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년 부양 비예요. 뭐가 분자로 올라갈까요? 노년이 분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노년은 몇 살부터죠?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럼 분모는 뭘까?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게 부양비거든요. 돈 버는 인구는 몇 살이에요? 15에서 64세. 돈 버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돈 버는 인구,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죠. 말이 바뀌어도 돈 버는 사람이 분모로 들어가고 노년 부양비니까 노년이 분자로 간다. 곱하기 100이든 1000이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총 부양비는요? 총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양비라는 거는요.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거거든요. 돈 안 버는 사람은 애기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요. 애기 플러스 노인 이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돈 버는 사람 15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는요? 유소년이 분자로 올라가겠죠? 0에서 14세 인구가 유소년입니다. 오케이? 노령화 지수는요? 말 그대로 노령, 고령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고령은요 65세 이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분모가 달라져요. 분자만 알아도 보기에서 답 찍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성 사망률은요? 모성이 사망한 수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분모는요? 그 당해 가임기 여성의 수분의 모성이 사망한 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곱하기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로 올라간다는 공식을 기억하세요. 부양비, 총 부양비는 돈 버는 사람 분의 돈 안 버는 사람이었잖아요.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다. 2분의 4는 2죠? 2분의 6은 3이죠? 2분의 10은 5죠? 분자가 클수록 점점 더 그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노인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거. 총 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비생산 연령 인구의 비이다. A에 대한 B, 이 중에서 뭐가 분자로 가고 뭐가 분모로 가죠?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 항상 분자로 가는 거예요.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예요.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거는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노년 부양비가 증가된다는 뜻이다.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따른다. 유소년 부양비는 개발도상국이 높다. 노년 부양비는 선진국이 높다. 노령화 지수는 노인 인구가 많다는 뜻이고 노인 부양비도 많다는 뜻이다. 노령화 사회일수록 총 부양비가 높다.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 발전이 어렵다. 돈이 많이 드니까. 인구 피라미드 구조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사실 인과출산은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유소년이 많다? 피라미드형이죠. 노인이 많다? 항아리형이에요.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가 같다? 종형입니다. 돈 버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다. 60%다. 70%다. 80%다. 90%다. 돈 버는 사람이 많다? 별형, 도시형입니다. 돈 버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하이다. 40, 30, 20, 10%이다. 돈 버는 사람이 적다?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입니다. 다 돈 벌러 도시로 나갔죠? 돈 벌지 않는 노인들만 많죠? 이게 바로 농촌형, 표주박형, 호로형이에요. 같은 말을 아셔야 돼요. 같은 말로 문제에 나오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2배를 넘는다, 2배가 된다, 2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면 너무 헷갈리시니까 아기가 많다, 유소년이 많다, 피라미드형으로 가시고요. 노인이 많다 하면은 항아리형, 아기랑 노인이 똑같다, 종형 가시고요. 돈 버는 사람이 많다, 별형. 세균성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디프테리아 100일에 파상풍 등등이 있어요. 햄버거의 그 패티가 갈아 만든 쇠고기잖아요. 오염된 쇠고기를 덜 익혀서 먹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고요. 5-0157 이게 이 질병의 고유 넘버래요. 0157 또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요. 사람 사이에서도 쉽게 전파되어 소아 집단 시설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 디프테리아는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 마라. 디프테리아 1급이죠. 디프테리아가 걸리면은 목 안에 두꺼운 막이 형성돼서 이 기관을 절개
절개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간 절개술 세트가 필요하다. 요게 또 세트로 갑니다. 파상풍 3급이에요. 세균성 감염병, 매독의 원인균은 트리포네마, 팔리듐. 성홍열도 2급이었죠. 열자 들어가는 거 거의 다 3급인데 성홍열은 2급이라는 거. 임질, 성병류는 4급이에요. 연성화관, 성병유적, 클라미디아 다성병유적 4급입니다. 또 병원균, 다제내성균 4급이죠. 식중독균, 국가고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장염 비브리오균은요. 어패류 먹고 걸렸어. 통조림 먹고 걸렸어? 보톨리니스균이다. 닭이나 칠면조의 알에 있는 거 아리조나다. 아리조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잠복기가 가장 짧다. 포도상 구균이에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집단 식중독균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었다. 포도 케이크 먹었다. 포도상 구균입니다. 독소형 식중독인 것은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보톨리니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 리케츠성 감염병, 발발즈. 이게 크게는 쥐새끼. 또 세분화하면은요, 발진 티푸스 리케차는 이 때문에 생깁니다. 전쟁 때 머리니도 많고 몸에 이가 많았어요. 발진 열은요, 쥐벼룩이에요. 쥐벼룩. 쯔쯔가무시는요, 찐득이입니다. 찐득이. 감염된 털 찐득이의 유충에 물려서 감염된다. 찐득이 하면은 쯔쯔가무시로 연결하셔야 돼요. 직전국시에 쯔쯔가무시가 나왔어요. 발진열 쥐벼룩, 요거 하나 외울게요. 발진열 쥐벼룩. 그러면은 쯔쯔가무시는 찐득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발진 티푸스는 2로 연결하세요. 발진열 쥐벼룩. 강간산패, 강가 지역에서는 간흡충, 간디스토마가 있다. 산가 지역에서는 페디스토마, 폐흡충이 생긴다. 이게 바로 그 지역의 풍토병이에요. 그 지역의 바람과 흙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 풍토병입니다. 회충, 오염된 손과 파리를 매개로 경구 감염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염률이 높은 거 회충이다. 요충, 야간에 똥구멍이 가려워 항문 주위에서 산란을 해서 간지럽다. 요충입니다. 오염된 흑이를 맨발로 다녔어. 십이지장충, 구충이 생겨요. 오염된 쇠고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 말고요. 오염된 쇠고기 먹고 걸리는 거, 무구조충증, 이거는 기생충에 관련된 질환이에요. 아까는 식중독균이었잖아요. 질트리코모나스 질염, 제사상병이라고도 한다. 결핵에 감염된 소의 우유만 먹어도 결핵에 걸린다. 결핵은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PPD 테스트, 2-3일 후 판독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한다. 객단 검사한다. 결핵 예방 접종 PCG. 활동성 결핵 환자 음압병실을 유지한다.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원래는 음압병실 하면 1급 감염병인데 활동성 결핵이기 때문에 2급 감염병에도 포함이 됩니다. 결핵약 아이나 부작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비타민 B6, 피리독신을 함께 투여하는 이유는 다발성 신경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핵약 1차약 4가지 뭐 있죠?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보톨, 스트랩토마이신이 있어요.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발생되는 빈혈은 악성 빈혈이다. 생활습관병,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친다. 만성질환은요, 생활습관병이에요.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만성질환으로 봅니다. 관절염 하면은 수영해라. 골다공증 하면은 걷기가 좋다. 고혈압에서 중요한 거, 저지방시계를 먹어라. 살 빼라. 우리나라 남녀 성별 사망률 1위의 암은요, 폐암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워요. 암을 퇴치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질병관리, 여러분 이 문제 비법서 보시면서 한번 쭉 훑어서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남은 시간 열심히 하세요. 원래 인생은요 철저하게 혼자 뛰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혼자 뛰시는데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저도 맨날 뛰고 있잖아요. 빨리 시작하시고요. 무한 반복하세요.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감이 곧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인과 출산 비법서 시작할게요. 공중보건학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지만요. 모자보건과 학교보건 요 과목하고요. 합해서 4문제예요.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좀 어려워요. 인과 출산은요. 비법서 있으신 분들 쭉 한번 컬러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국시 공식이 2문제가 나왔어요. 공식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야지만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요. 분모 분자 중에서 어디로 가죠?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년 부양 비예요. 뭐가 분자로 올라갈까요? 노년이 분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노년은 몇 살부터죠?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럼 분모는 뭘까?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게 부양비거든요. 돈 버는 인구는 몇 살이에요? 15에서 64세. 돈 버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돈 버는 인구,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죠. 말이 바뀌어도 돈 버는 사람이 분모로 들어가고 노년 부양비니까 노년이 분자로 간다. 곱하기 100이든 1000이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총 부양비는요?
총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양비라는 거는요,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거거든요. 돈 안 버는 사람은 애기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요, 애기 플러스 노인, 이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돈 버는 사람 15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는요, 유소년이 분자로 올라가겠죠? 0에서 14세 인구가 유소년입니다. 오케이? 노령화 지수는요, 말 그대로 노령, 고령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고령은요 65세 이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분모가 달라져요. 분자만 알아도 보기에서 답 찍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성 사망률은요, 모성이 사망한 수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분모는요, 그 당해 가임기 여성의 수 분의 모성이 사망한 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곱하기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로 올라간다는 공식을 기억하세요. 부양비, 총 부양비는 돈 버는 사람 분의 돈 안 버는 사람이었잖아요.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다. 2분의 4는 2죠? 2분의 6은 3이죠? 2분의 10은 5죠? 분자가 클수록 점점 더 그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노인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거. 총 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비생산 연령 인구의 비이다. A에 대한 B, 이 중에서 뭐가 분자로 가고 뭐가 분모로 가죠?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 항상 분자로 가는 거예요.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예요.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거는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노년 부양비가 증가된다는 뜻이다.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따른다. 유소년 부양비는 개발도상국이 높다. 노년 부양비는 선진국이 높다. 노령화 지수는 노인 인구가 많다는 뜻이고 노인 부양비도 많다는 뜻이다. 노령화 사회일수록 총 부양비가 높다.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 발전이 어렵다. 돈이 많이 드니까. 인구 피라미드 구조,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사실 인과 출산은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유소년이 많다? 피라미드형이죠. 노인이 많다? 항아리형이에요.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가 같다? 종형입니다. 돈 버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다. 60%다. 70%다. 80%다. 90%다. 돈 버는 사람이 많다? 별형, 도시형입니다. 돈 버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하이다. 40, 30, 20, 10%이다. 돈 버는 사람이 적다?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입니다. 다 돈 벌러 도시로 나갔죠? 그 돈 벌지 않는 노인들만 많죠? 이게 바로 농촌형, 표주박형, 호로형이에요. 같은 말을 아셔야 돼요. 같은 말로 문제에 나오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2배를 넘는다, 2배가 된다, 2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면 너무 헷갈리시니까 아기가 많다, 유소년이 많다, 피라미드형으로 가시고요. 노인이 많다 하면은 항아리형. 아기랑 노인이 똑같다, 종형 가시고요. 돈 버는 사람이 많다, 별형. 세균성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등등이 있어요. 햄버거의 그 패티가 갈아 만든 쇠고기잖아요. 오염된 쇠고기를 덜 익혀서 먹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고요. 5-0157, 이게 이 질병의 고유 넘버래요. 0157 또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요. 사람 사이에서도 쉽게 전파되어 소아 집단 시설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 디프테리아는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 마라. 디프테리아 1급이죠. 디프테리아가 걸리면은 모관에 두꺼운 막이 형성돼서 이 기관을 절개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관 절개술 세트가 필요하다. 요게 또 세트로 갑니다. 파상풍 3급이에요. 세균성 감염병, 매독의 원인균은 트리포네마, 팔리듐. 성홍열도 2급이었죠. 열자 들어가는 거 거의 다 3급인데 성홍열은 2급이라는 거. 임질, 성병류는 4급이에요. 연성화관, 성병류적, 클라미디아 다 성병류적 4급입니다. 또 병원균, 다제내성균 4급이죠. 식중독균, 국가고시에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장염 비브리오균은요, 어페류 먹고 걸렸어. 통조림 먹고 걸렸어? 보톨리니스균이다. 닭이나 칠면조의 알에 있는 거 아리조나다. 아리조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잠복기가 가장 짧다. 포도상 구균이에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집단 식중독균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었다. 포도 케이크 먹었다. 포도상 구균입니다. 독소형 식중독인 것은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보톨리니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 리케츠성 감염병, 발발즈. 이게 크게는 쥐새끼. 또 세분화하면은요, 발진 티푸스 리케차는 이 때문에 생깁니다. 전쟁 때 머리니도 많고 몸에 이가 많았어요. 발진 열은요, 쥐벼룩이에요. 쥐벼룩. 쯔쯔가무시는요, 찐득이입니다. 찐득이. 감염된 털 찐득이의 유충에 물려서 감염된다. 찐득이 하면은
쯔쯔가무시로 연결하셔야 돼요. 직전국시에 쯔쯔가무시가 나왔어요.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요거 하나 외울게요. 발진열 쥐벼룩. 그러면은 쯔쯔가무시는 찐득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발진 티푸스는 이로 연결하세요. 발진열 쥐벼룩. 강간산패, 강가 지역에서는 간흡충, 간디스토마가 있다. 산패, 산가 지역에서는 페디스토마, 폐흡충이 생긴다. 이게 바로 그 지역의 풍토병이에요. 그 지역의 바람과 흙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 풍토병입니다. 회충, 오염된 손과 파리를 매개로 경구 감염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염률이 높은 거 회충이다. 요충, 야간에 똥구멍이 가려워 항문 주위에서 산란을 해서 간지럽다. 요충입니다. 오염된 흙이를 맨발로 다녔어. 12지장충, 구충이 생겨요. 오염된 쇠고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 말고요. 오염된 쇠고기 먹고 걸리는 거, 무구조충증. 이거는 기생충에 관련된 질환이에요. 아까는 식중독균이었잖아요. 질트리코모나스 질염, 제사상병이라고도 한다. 결핵에 감염된 소의 우유만 먹어도 결핵에 걸린다. 결핵은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PPD 테스트, 2, 3일 후 판독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한다. 객단 검사한다. 결핵 예방 접종 PCG. 활동성 결핵 환자 음압병실을 유지한다.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원래는 음압병실하면 1급 감염병인데 활동성 결핵이기 때문에 2급 감염병에도 포함이 됩니다. 결핵약 아이나 부작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비타민 B6, 피리독신을 함께 투여하는 이유는 다발성 신경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핵약 1차약 4가지 뭐 있죠?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보톨, 스트랩토마이신이 있어요.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 발생되는 빈혈은 악성 빈혈이다. 생활습관병,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친다. 만성질환은요, 생활습관병이에요.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만성질환으로 봅니다. 관절염 하면은 수영해라. 골다공증 하면은 걷기가 좋다. 고혈압에서 중요한 거, 저염 저지방시계를 먹어라. 살 빼라. 우리나라 남녀 성별 사망률 1위의 암은요, 폐암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워요. 암을 퇴치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질병관리, 여러분 이 문제 비법서 보시면서 한번 쭉 훑어서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남은 시간 열심히 하세요. 원래 인생은요 철저하게 혼자 뛰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혼자 뛰시는데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저도 맨날 뛰고 있잖아요. 빨리 시작하시고요. 무한 반복하세요.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감이 곧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인과 출산 비법서 시작할게요. 공중보건학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지만요. 모자보건과 학교보건 요 과목하고요. 합해서 4문제예요.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좀 어려워요. 인과 출산은요. 비법서 있으신 분들 쭉 한번 컬러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국시 공식이 2문제가 나왔어요. 공식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야지만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요. 분모 분자 중에서 어디로 가죠?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년 부양 비예요. 뭐가 분자로 올라갈까요? 노년이 분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노년은 몇 살부터죠?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럼 분모는 뭘까?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게 부양비거든요. 돈 버는 인구는 몇 살이에요? 15에서 64세. 돈 버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돈 버는 인구,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죠. 말이 바뀌어도 돈 버는 사람이 분모로 들어가고 노년 부양비니까 노년이 분자로 간다. 곱하기 100이든 1000이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총 부양비는요? 총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양비라는 거는요.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거거든요. 돈 안 버는 사람은 애기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요. 애기 플러스 노인 이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돈 버는 사람 15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는요. 유소년이 분자로 올라가겠죠? 0에서 14세 인구가 유소년입니다. 오케이? 노령화 지수는요. 말 그대로 노령, 고령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고령은요. 65세 이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분모가 달라져요. 분자만 알아도 보기에서 답 찍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성 사망률은요. 모성이 사망한 수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분모는요. 그 당해 가임기 여성의 수 분의 모성이 사망한 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곱하기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로 올라간다는 공식을 기억하세요. 부양비, 총 부양비는 돈 버는 사람 분의 돈 안 버는 사람이었잖아요.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다. 2분의 4는 2죠? 2분의 6은 3이죠? 2분의 10은 5죠? 분자가 클수록 점점 더 그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노인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거. 총 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비생산 연령 인구의 비이다. A에 대한 B, 이 중에서 뭐가 분자로 가고 뭐가 분모로 가죠?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 항상 분자로 가는 거예요.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예요.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거는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노년 부양비가 증가된다는 뜻이다.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따른다. 유소년 부양비는 개발도상국이 높다. 노년 부양비는 선진국이 높다. 노령화 지수는 노인 인구가 많다는 뜻이고 노인 부양비도 많다는 뜻이다. 노령화 사회일수록 총 부양비가 높다.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 발전이 어렵다. 돈이 많이 드니까. 인구 피라미드 구조,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사실 인구화 출산은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유소년이 많다? 피라미드형이죠. 노인이 많다? 항아리형이에요.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가 같다? 종형입니다. 돈 버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다. 60%다. 70%다. 80%다. 90%다. 돈 버는 사람이 많다? 별형, 도시형입니다. 돈 버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하이다. 40, 30, 20, 10%이다. 돈 버는 사람이 적다?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입니다. 다 돈 벌러 도시로 나갔죠? 그 돈 벌지 않는 노인들만 많죠? 이게 바로 농촌형, 표주박형, 호로형이에요. 같은 말을 아셔야 돼요. 같은 말로 문제에 나오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2배를 넘는다, 2배가 된다, 2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면 너무 헷갈리시니까, 아기가 많다, 유소년이 많다, 피라미드형으로 가시고요. 노인이 많다 하면은 항아리형. 아기랑 노인이 똑같다, 종형 가시고요. 돈 버는 사람이 많다, 별형.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